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새롭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스탓 기구로 바꿨거든요. 정말 얼마 전에. 그 전까지는 저도 인투라는 기구를 사용을 했고, 제가 스탓 출신이라고 그 영상에 써놓은 것처럼 저는 스탓 기구를 통해서 처음 필라테스를 접하고 스탓 기구로만 필라테스를 해봤었어요, 사실. 근데 뭔가 나와 보니까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할 때 보니 인투가 가장 노멀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으신 기구였고, 뭐 그 외에 뭐 이브나 아니면은 뭐 밸런스 받을 것도 좋고요, 피크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각 기구별로 어쨌건 목적성은 다 같게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내용은 왜 필라테스 기구가 그렇게 생겼는지예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회원들을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하면서 동작이나 이런 걸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동작이 들어갈 때 왜 이 기구에서 하는지 설명을 드렸더니 상당히 이해하기 좋다는 피드백을 받고 나서부터는 조금 설명을 드리는 편이긴 해요. 기구가 다 다르게 생겼죠. 뭐 어떻게 좀 해보셨던 필라테스를 했던 회원들은 와서 무슨 기구 있어요? 뭐 배럴 있어요? 체어 있어요? 물어보시기도 해요. 그만큼 기구에 대해서 이제 다름이라는 거, 그리고 어떤 기구가 내 몸에 더 적합하고 맞는지에 대해서 느끼셨을 수도 있고 생각해 보셨을 수도 있고 들으셨을 수도 있어서 묻는 질문일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도 이 기구가 왜 이렇게 생겼고 이 기구에서 왜 이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하는 설명이나 제가 하는 풀이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배우면서 그걸 알려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해보면서 기구의 다름, 그리고 다양성, 동작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하려고 공부하고 뭐 고민해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유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기구 설명을 하기 쉽게 위해서 책에 나와 있는 걸 좀 전도할 거예요. 잠깐만요, 화면이. 일단은 스탁 같은 경우는 저는 수업을 딸 때, 그 첫 시간에 기구를 들어가기 전에 그 기구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거든요. 지금은 화면이 이렇게 흔들려도 사실 큰 문제는 없어서 여기 초점이 잘 안 맞네요. 일단은 기구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길진 않지만 한 1시간, 3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많이 쓰고 많이 회원들이 익숙해하고 또 그룹이나 이런 다양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해봤던 이 리포머라는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요. 리포머는 사실 이 캐리지라는 판을 가지고 흔들림, 스프링에 의한 밀리고 당김의 이런 탄성도를 가지고 움직임에 의해서 이 흔들리는 판에서 내가 코어를 얼마나 잘 잡고 코어에 대한 강인함을 얼마나 더 높일 것인가의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더, 캐딜락이랑 리포머는 스프링을 사용하죠. 물론 체어도 사용을 하지만 굳이 말을 하면 이 지면의 면적도 다르고요. 예를 들면 캐딜락의 면적은 매트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큰 면적을 차지해요. 근데 이거의 다름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기준 축대라고 보셔야 돼요. 어느 면에서, 세로면에서, 가로면에서, 또는 대각선 면에서, 뭐 내가 만약에 풀시스루바에 그런 그 스프링을 걸면 대각선 각도에서 움직임이 들어갈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숄더 브릿지 자세에서 다리를 펴서 우리가 푸시업 하듯이 하는 자세도 있고요. 풀업이라고 하는 자세도 이렇게 가로면에서 가로에 평행하게끔 유지된 상태에서 동작들이 들어가죠. 트라페즈에서 하는 운동들이라든지 뭐 이런 기준축에 따라서 쓰는 면적의 타겟팅되는 근육의 그런 부분들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리포머 같은 경우는 면이 하나예요. 그죠? 내가 슈퍼인이 될지 뭐 사이드라인이 될지 아니면 뭐 포포인트 자세로 내발기 자세에서 할지 닐링에서 할지 이런 포지션들이 달라지긴 하지만 면에 대한 기준은 하나라고 보셔도, 하나는 아닌데 이런 것처럼 여러 면의 기구의 면에 따라 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움직임, 어느 각도를 보고 어떤 포지션을 하는지에 따라서의 변동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두 가지예요. 리포머는 캐리지가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폴리라고 하죠. 이 도르래를 사용해서 움직이면 활용이 되는데, 도르래라는 건 한쪽만 당겨도 이 판은 그대로 똑같이 움직여요.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오른쪽을 당겼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꺾여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판이 움직여요.
그 말은 내가 오른쪽 다리 힘이 세다고 해서 오른쪽 다리 힘으로 밀어도 그 힘만 써도 이 판은 똑같이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칭이 좌우가 많이 틀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리포머에서 피드백을 잘 못 느끼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원레그 풋워크나 원레그 그런 한 다리만 한 손만 이런 식으로 포지션 자체를 하나로만 해서 스트랩을 가지고 아니면 풋바에다 지지면을 터치를 하는 부분이 한 면이면 사용이 되지만 좌우 대칭을 맞게끔 그 각자의 운동법을 통해서 허나 동시에 두 다리가 붙어 있을 때 각자의 다리의 힘이 다르더라도 움직임은 같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회원한테 인지시켜 드려야지만 회원이 정확히 동일시되는 힘으로 하고자 노력하셔야지만 사실 이거는 좀 맞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좌우 대칭을 맞추는 포커스로 오신 그런 자세 교정에서 그런 케이스 들 같은 경우는 리포머보다는 사실 캐딜락의 동작을 좀 더 많이 시키는 편이고, 리포머에서는 이제 코어 강화, 움직이는 판에서 내가 중심을 얼마나 잘 잡냐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이걸 하면서 사실 그것도 모르겠어요. 누구는 배웠을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교육을 들으면서 듣진 않았거든요. 어느 위치에 스프링을 위치시킵니다. 이렇게 캐딜락을 배울 때 배웠어요. 보통은 그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숄더 레벨인지 엘보우 레벨인지 팔꿈치인지 어깨인지 아니면 스탠딩일 때는 어딘지 이런 식의 포인트로만 설명을 들었지 왜 그 위치에 되는지는 그냥 그러니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한 번 더 고민해 보면 왜 그럴까요?를 알아야 변수가 있는 회원들한테 적용을 할 때 조금 더 보완성 있는, 그러니까 모디피케이션을 하던 아니면 좀 더 보완되는 그런 쿠션을 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몸에 맞는 그 사람 몸에 맞는 운동을 시켜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봤죠. 근데 리포머 같은 경우 스프링의 다양성이 있어요. 레벨 같은 경우가 스탁 같은 경우는 총 3가지의 스프링을 가지고 있는데 레드 스프링, 리포머 기준으로 레드 스프링, 그 다음에 파란 색깔 블루 스프링, 그 다음에 화이트 색깔인 흰색 스프링이 있는데 흰색 같은 경우가 제일 약하고요. 이제 두 번째 세기로는 파란 색깔, 그 다음에 기본 1 같은 세기는 빨간 색깔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라츠인가? 하여튼 그 클래식 필라테스의 기구를 한번 접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스프링이 원 스프링이더라고요. 원 스프링이 5개가 들어가 4개인가? 5개인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다 똑같아 동일한 스프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모던 필라테스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 그 사람 몸에 맞는, 그러니까 뭔가 기능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는 필라테스의 방법에서는 좀 더 세세하게 블락을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단계가 3단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레벨업을 하더라도 조금 더 세심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인투 것도 그렇게 구별이 돼 있었고 다 돼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미세한 기준의 차이는 아무래도 스프링이 독일제인 스프링이 제일 이렇게 좋다고 하는, 그래서 고가인 스타께 제일 좋지 않을까. 제가 꼭 스타 출신이어서라기보다는 사실 써보신 분이나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그립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똑같은 예를 들면 포르쉐랑 그냥 일반 소나타, 그냥 중급이지만 그래도 뛰어나죠. 그런 차와 두 차를 결었을 때 똑같은 30km로 달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운전자면 그 느낌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모르죠. 약간 네임밸류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약간 시트에 시승할 그 차 탈 때 갑자기 단어 생각 안 나요. 타고 있는 그 느낌, 승차감도 다르고 또 이런 엔진인가요? 속도감의 그런 올라가는 세기도 달라요. 팍 올라가냐 아니면 부드럽게 올라가냐 이런 것처럼 각자 그런 차로 굳이 비유를 하자면 다름이 있죠. 확실히 똑같은 키로수를 달리더라도 스피드가 같아도 느낌이 다른 것처럼 기구도 약간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는 스타께 제일 월등하다고 사실 자부하거든요. 그런 정말 그 부드러움, 그 스프링의 그 동일한 균일한 그런 탄성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뛰어나게 만들었고 또 프레임 자체가 철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묵직함으로 인해서 안정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타겟 제대로 주려면 코어가 안정적이면 타겟이 제대로 되죠.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개념으로 타겟이 좀 잘 돼요. 정말
코어가 없는 분들, 없다는 좀 너무하고 좀 그렇게 강하지 못한 분들도 사실 고정점만 잘 찝어주면 타겟이라는 게 명확하게 떨어지는 게 이 기구거든요. 근데 다른 기구는 그런 게 좀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직접 겪어봐도 그렇고 회원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좀 약간 얄짤없는 기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스타 기구 하나 좋아하는데, 하나 더 명품이 다른 건요, 그 가치의 브랜드명도 있고 그거에 대한 뛰어난 그런 이미지로 인한 가치도 부여가 되지만 디테일성이 달라요. 그 소위 말해서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거에 있어서 디테일, 섬세한, 뭐 자크의 균열 아니면 자크에 있는 로고 뭐 이런 것처럼 되게 섬세한데 그런 디테일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가치가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물론 재질의 재질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가죽이 다르거나 가죽이 좀 더 고급진 가죽을 쓰더라도 제가 봤을 때 명품도 사실 그렇게 다 고급진 가죽 안 쓰거든요. 근데 가죽보다 디테일이 달라. 섬세함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로고 부분이라든지 그런 뭐 아마 마킹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가격대에 차등을 둔 거라고 봤을 때 스탑 같은 경우는 좀 특이성이 있어요. 요런 우리 이런 도르래가 연결되는 이 그러니까 바 같은 것도 사실 높이 조절이 돼요. 근데 이 높이 조절을 왜 하냐면 소위 말해서 허벅지 테이블탑 자세에서 누웠을 때 내가 스트랩을 낄 때 허벅지의 길이와 대칭적으로 각도를 맞춰주는 개념 정도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앉아있는 시팅 자세에서, 그러니까 뭐 박스 위에 앉아서 마찬가지예요. 앉았어요. 그때는 이제 뭐 앉고 나서 내 종아리 길이일 수도 있는데, 아니 엉덩이 힙라인과 내 종아리 길이의 비율일 수도 있는데, 이게 대각선으로 떨어질지 수평하게 떨어질지 아래로 떨어질 때에 따라서 사실 타겟 근육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우리 캐딜락에서 그렇게 구별이 되죠. 다리 레그 스프링 걸 때도 높이에 따라서 제일 꼭대기냐 중간이냐 아니면 뭐 거의 요 밑에 라인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세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다름을 부여하는데, 물론 용도는 달라요. 이거는 역할이 다르니까 도르래가 연결돼 있고, 이거는 고정점을 만드는 거고,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냐에 따라 타겟팅은 다른 거예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높이를 조절할 때 뭐 만약에 수파인 자세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서 테이블탑에 스트랩을 걸 때 내 허벅지의 길이가 짧아. 그러면 이게 그냥 그 높이에도 되지만 되게 길어. 그런 분들은 계속 스트랩이 무릎에 걸리거든요. 사실 무릎보다 발끝이 위면 스트랩이 걸리지 않는데 허벅지 자체의 길이가 길어버리면 그거랑 또 상관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허벅지 길이의 라인에 맞게끔 이걸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넘버링이 돼 있어요. 1번 우리 왜 체어에서도 그 핸들 자체에 넘버링이 돼 있잖아요. 이게 높이 조절이 되죠. 핸들의 그 기둥의 대가 그런 것처럼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풋바 같은 경우도 조절이 가능. 이거는 뭐 인투도 그렇고 다른 기구도 다 조절이 가능한 건 아는데 오히려 밸런스 받으니 이렇게 수직하게 이게 이동을 거리 조절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스탓은 그건 안 되는데. 이런 난이도 같은 경우도 우리 힙 조인트 그러니까 고관절의 그런 가동 범위에 따라서 사실 타겟팅을 다르게 타겟이 아니라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높냐 낮냐 아니면 뭐 숄더 브릿지 자세를 하는데 이 풋바가 높을수록 사실 난이도는 더 올라가는 거고 높이를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 높이에서 내가 유지성을 가지면 동작이 흔들리지 않게 들어가고 이런 걸 봤을 때 풋바의 난이도 이런 조절, 높이 조절도 다양할수록 좋은 거고요. 이것 또한 4블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좀 특이한 거는 일단 이 시트가 되게 안정감이 커요. 이 흡착감이라고 그랬나? 발을 댔을 때 되게 고정되는 게 좋아서 엘레펀트라는 그 동작할 때 저는 인투에서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리 스티키 매트를 깔아도 그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도 밀리더라고요. 이게 사실 흡착된 느낌으로 밀어서 내가 복부야 고관절, 그러니까 코어랑 그 고관절에 타겟팅 주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다 앞으로 쏠려버리거나 아니면은 발이 밀지 못해서 막 무릎에 무리가 가거나 막 이런 분들도 있어가지고 사실 안 줘봤는데 스탓에서는 확실히 다 조금만 해도 확 느껴지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리포머에서 기업바나 스태퍼 하여튼 이 스타파는 이거 자체가 조절을 하잖아요. 이거 왜 조절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을까 싶은데, 처음에 저도 배울 때 이 고관절이 접혀지는 각에 따라서 조절한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누워서 슈파인이고 머리고 이렇게 다리를 풋바에다 올렸다 치면 여기에 찝힘에 따라서 조절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틀리지 않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 허벅지 길이 아까 이 도르래
그 높이 조절하는 것처럼 얘도 사실 풋바도 마찬가지, 그 스타퍼랑 그 기어바도 마찬가지긴 한데 생각보다 이 캐리지가 스타건 좀 많이 길거든요. 근데 제 회원 중에 키가 되게 크신 남자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상체가 좀 긴 편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짧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상체가 진짜 기세요. 그래서 원래 키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리 길이도 긴데 상체도 길어버리니까 이런 판 같은 게 누워버리면 넘어가 버리거든요. 엉덩이가 살짝 나와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밑에서 내려온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찝혀질까요? 그런 분들한테는 확실히 이런 그 조절을 해줘야 돼요. 거리 조절을 해줘서 라인을 맞춰야 되고, 기어바랑 이 스텝바랑 간격이 같게끔 떨어져야 텐션감이 같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2-2, 뭐 1-1, 아니면 3-3, 4-4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좋고요. 그래도 이게 그 스타건은 6까지 있어가지고 6개의 그 구멍이 있다 보니까 길이 조절은 좋은데 스프링의 강도가 달라지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빨간색을 2개 거는 동작을 하고 싶은데 스타퍼를 6개 걸고 이거 기어바는 3개밖에 없거든요, 칸이. 그래서 그거의 간격을 조절을 해서 스프링의 강도도 조금 더 올려줘요. 왜냐면 이미 얘네가 당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절해가지고.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외국 사람 말고는 없을 거예요. 한국에는 거의 그게 드문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키가 정말 2m가 넘어버리지 않고서는. 그래서 이 조절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사실 항상 세팅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회원한테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내가 큐잉을 잘 줘도 뭔가 타겟이 제대로 안 되면 한번 이 조절을 제대로 했나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자세를 했을 때, 이 캐리지에 누워서 이 자세를 했을 때 여기가 너무 각도가 접혀져 있진 않는지, 무릎이 여기 있는데 골반은 여기 와 있지 않는지, 혹은 너무 멀지 않는지, 기준점이 제대로 맞는지, 그래서 골반을 뉴트럴 상태로 만들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지. 이게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어거지로 이건 프로트랙션 자세, 프로텍션 이제 포스티리얼 틸트 되게끔 만들어 놓고 그거를 제대로 하라고 뭐라고 하면 이 사람은 계속 허리만 전방으로 꺾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위치를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팅이라는 게 좀 중요하고, 그래서 아마 스탓은 이런 기구 설명을 한번 하고 수업을 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하고요. 그래서 일단 리포머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캐딜락 같은 경우 아까 얼핏 말했듯이 면을 사용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제일 다른 건 도르래 역할이 아니라 후크에 달려있는 따로따로 오는 스프링으로서 좌측과 우측을 동시되게 같은 속도로 움직임을 주면서 대칭을 맞춰주는 동작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좌우 대칭이 많이 틀어지신 분들한테 기본을 체크할 때 들어가는 동작 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비대칭, 흔들림을 코어의 난이도를 올리고 싶으면 뭐 보수 위에서 닐링으로 하게 해버리거나, 뭐 암 스트랩을 가지고 동작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코어를 흔들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밑에 판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뭐 보수에 올라갔다던가, 아니면은 뭐 닐링 자체도 이미 코어를 흔들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지션을 바꿀 거냐, 내가 무언가를 얹어줘서 더 힘들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대칭의 흔들림. 그리고 우리 그거 있죠, 런지 이렇게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발이 이렇게 되는, 무릎을 찍고 발이 이렇게 되는 이 자세 자체도 사실 코어가 닐링처럼요, 무릎 꿇고 쓴 자세처럼 많이 불균형을 준 상태예요. 여기서도 동작이 들어가도 매우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누워서 시작하고 시팅 해보고, 시팅이 되면 그 중간에 약간 버티컬, 그러니까 약간 버티컬 아니지,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트라이세스 운동할 때 운동 있잖아요. 여기다가 공을 끼울 수 있는 이런 뉴트럴 자세를 유지하고 이 대각선의 각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동작을 뭐 중간에 한번 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닐링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탠딩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처럼 동작을 약간 대칭을, 다리의 레그의 각도를 틀어뜨려서 골반의 대칭을 맞출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또 동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탠딩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난이도 올리는 포지션들이 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얼핏 말했던 대로 이런 스프링의 위치에 따라서도 난이도는 달라져요. 내가 어떠한 각을 이루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스프링을 여기다 걸고 레그를, 머리가 있고 다리에 스프링을 걸었어요. 여기서 미는 것과 여기서 미는 것과 여기서 미는 거 다 다르거든요. 근데 또 이것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사이드라인으로 가게 되면 위에서부터 내리는 방향성으로 움직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리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움직임의 방향에 따라서 이 높이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쉬운 것도 아니고요. 낮다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하나로 단정 지시면 안 돼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움직일지를 고민해 보시고 그 움직임에서의 난이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냥 수파인으로 누웠을 때는 위에서 내리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이 각이 얼마나 내리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이야, 이 길이야, 이 길이야. 에 따라 다른 거예요. 물론 이 부피 자체를 같다고 보면 또 아니야, 부피는 같지 않지. 요 길이냐, 요 길이냐, 요 길이냐, 이게 제일 길겠죠. 내가 그대로 수직하게 뻗는 게 제일 길어요. 그래서 난이도도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고, 혹은 사이드 라인이라서 옆으로 보고 누워 있으면 위에서부터 내리는 각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릴 게 많잖아요. 내릴 길이가 길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스프링을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 시간과 거리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짧을수록 깨작깨작 되면 되잖아요. 물론 유지성의 힘은 들어가긴 해요. 그건 지구력의 포인트지만 가동 범위의 넓힘에서의 안정성까지 도모해야 되는 이런 동작들이 들어갈 땐 길이가 더 오래, 더 길게 움직여야 되는 게 훨씬 더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거, 그런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특이사항 같은 거는 퍼즐을 쓰고 트라페즈를 쓰고 이런 식으로 매달릴 수 있는 동작들이 들어가면서 사실 이 대 자체가 엄청 튼튼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뭐 물론 가벼운 사람들만 매달리겠지만 사실 되게 튼튼해야 돼요. 근데 저는 스타커가 제일 튼튼한 것 같긴 해요. 굳이 다른 거를 비교할 필요 없이 스타커가 제일 튼튼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철 프레임인데 좀 더 좀 견고한 좀 단단한 걸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제가 꼭 스타 출신이어서라기보다는 매우 좋아하는 편이죠. 추구하는 편이죠. 비싸서 그렇지. 그래서 일단 저도 많이는 못 사고 있는 거를 팔고 반으로 줄여서 전문성 있게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지금 바꿨는데, 그래도 저는 약간 포르쉐를 타는 느낌으로 너무 뿌듯하게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꾼다고 했을 때 막 회원들이 차라리 장사를 안 할 거냐, 혹은 친한 회원이니까 돈 안 모을 거냐 막 이렇게 하던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 더 이게 뿌듯합니다. 그만큼 많이 좋아하는 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체어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만 말할게요. 플랫폼이라고 했나? 플랫폼이 짧아요. 그죠? 리포머나 캐딜락처럼 이렇게 넓거나 길지 않고 짧아요. 그만큼 내가 그러니까 내가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짧고 그 공간 속에서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하고요. 이렇게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 분리가 되죠. 뭐라고 해야 되나? 페달이 분리가 되죠. 페달이 분리되면 이것도 좌우에 밸런스를 맞추는 움직임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스탠딩 자세. 제가 봤을 때는 이 끊어지는 역할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노인분들이 체어에서 운동하는 게 좋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누웠다 일어나는 게 버겁고 힘드시다 보니까 앉아서 동작을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고 그 관절에 무리를 덜 줘서 체어에서 동작을 좀 한다는 얘기를 재활 이런 거 뭐 들을 때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맞지만 체어 같은 경우는 하체와 상체를 분리시키는 동작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그 상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팅을 했다고 쳤을 때 뒤에가 거의 후면이 허공이잖아요. 그럼 그 말은 내가 코어를 제가 수직하게 그냥 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라기보다는 난이도는 내가 페달을 움직여요. 하체의 움직임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푸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상체를 유지해야 돼. 그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스탠딩 자세에서도 비슷해요. 하체의 동작이 들어가지만 상체는 유지해요. 이런 식으로 상하체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운동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그래서 저는 체어를 빨리 들어가진 않는 편이고 좀 코어를 잡고 이 골반 기저근 까지 느낄 수 있는 코어를 느끼는 분들에게 조금 선호하는 편이고요. 외에는 그냥 앉아서 타겟이 좀 더 잘 되는 동작, 혹은 앉았다 일어나기가 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어를 사용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 본질적인 이 운동기구의 목적성에 맞게는 사실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좀 코어가 좀 잡혀있는 분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탁 같은 경우는 사실 매트 동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리포머를 배우고 그 다음에 캐딜러가 배우고 그 다음에 체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배럴을 배우거든요. 이런 순서라는 게 저는 그 난이도 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인지가 된 사람이 그 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 물론 에센셜, 인터, 어드밴스 이게 다 분리가 되어 있죠. 난이도도. 근데 기구별로 허나 기구 자체에도 조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어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면적이 작죠. 그리고 분리되고요. 그다음에 상하체 분리하고요. 이런 거. 그다음에 배럴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하면
배럴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통면으로 생겼잖아요. 배럴 이런 식으로 생겼죠. 보면 이 도면 자체는 넓어 보이지만 사실 휘어진 거기 때문에 기준점으로 보면 이런 선 하나인 거예요. 체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평하게 이만한 간격이면 배럴 같은 경우는 동그란 아치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 하나를 연결해서 그만큼의 넓이를 표현하고 있는 거지 이 넓이가 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배럴은 되게 어려운 동작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가장 허공에서 오프 띄어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럴은 스트레칭용으로는 많이 사용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동작에 들어가기에는 그룹에서 할 수 있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엄청 난이도도 높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제대로 타겟을 한다면 몸의 지면에서 그러니까 지면에 닿을 수 있는 의지될 수 있는 공간이 선 하나란 말이죠. 타겟 정말 잘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 스트레칭, 발레 스트레치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고관절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되죠. 아치의 그 도면에 따라서 내가 좀 커브를 좀 트는 동작들도 들어가기 쉬우니까. 그리고 이제 높이가 있기 때문에 트리 같은 동작에서는 떨어졌다 올라오는 면적이 훨씬 더 깊잖아요. 그래서 복부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물론 좋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이 기구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필라테스 기구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가 말이 엄청 빨라서 공격적으로 좀 들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마음은 없으니까 좀 들으실 때 최대한 저도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쉽지가 않죠. 습관이라는 게. 그래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구독이 늘어서 제 기준에서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더 아는 거 많이 나누고 또 제가 느끼는 거 혹은 생각하는 거 많이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칠게요.